반도체는 언제 살지 계속 지켜보면서 직전 저점 수준에 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셔도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반도체가 키다. 중소형주가 또 최근에 좀 주춤하는데 그쵸. 중소형주는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주가 나름 선방했다라고는 하는데 요 그림이 뭐냐면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대 수익률을 빼준 겁니다. 네. 11월 첫 거래일부터 12월까지는 잘 버텨요. 네.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하다가 12월 말까지 계속 안 좋은 그림을 보여줘요. 왜냐면은 요 그림 보이시죠? 매년 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물을 출회하고 있죠. 왜냐면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또는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그런 물량이 출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요 정도지 장중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쫙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며칠 남진 않았지만 아직 덜 빠진 종목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하셨다가 월말에 쫙 내려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쫙 사시면은 단기간에 또 튀어오르는, 요 그림 보시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튀어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단기 매매하기는 좋은 타이밍이 며칠 내에 올 테니까, 그때를 좀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건 단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열흘 정도 튀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좀 정리를 하시면 또 단기간에 수익률을 좀 확보하실 수 있는 전략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좋은데, 수급 변수로 이렇게 출렁일 수 있다라는 종목들, 막 떨어져서 마이너스 70%인데 이게 올라온다. 그런 그림은 아니고요. 잘 가던 종목이 좀 출렁 하다가 쫙 밀렸을 때 튀어오르는 그림이 셀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난번부터 사실 오늘도 굉장히 좀 조심하자. 네. 이런 톤의 매너이신 건데, 그렇죠. 살 기회는 과연 오는지라, 산다면 좀 언제부터 우리가 좀 우리 현금 비중을 좀 줄이면 되는지. 내년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기 그림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1, 4분기 중에 비중 확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키 팩터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장기화되고 하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뭐 오르는 시점도 계속적으로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도 빨라졌고 금리 상승률도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약해지고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도 약해지고 교육도 묶이고 기업 이익도 불안해지고 특히 제조업 중심 국가, 수출 중심 국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린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변수가. 그래서 병목 현상이 풀려야지 물가도 안정되고 통화 정책도 더 긴축적으로 가지 않을 거고 금리도 안정되고 경기, 교역, 기업 이익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병목 현상 언제쯤 완화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2월, 3월 지나면서 따뜻해지면서 날이 풀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2월 말 3월 초를 기점으로 오미크론이 반영된 업그레이드된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중국 변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잊혀진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병목 현상이 심해진다라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전력난 이슈가 있었어요. 전력난이 아마도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완전히 풀리고 오히려 좀 성장 쪽으로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날이 풀리면서 좀 따뜻해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내년 2월, 3월 지나면서 조금 시장이 진정이 되고 바닥을 잡고 추세를 반전시켜 나갈 만한 분위기를 바꿔 나갈 만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좀 저항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천선에서는 무조건 비중을 줄이자. 3천선을 넘어섰다, 좀 더 줄이자. 현금 비중을 70% 가질 때까지 비중을 좀 더 줄여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 12월 달에는 버티겠죠. 2,900에서 3,000선 왔다 갔다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변수로 인해서 버티려고 하는 힘들이 남아있어서 등락을 보이다가 내년 1월, 2월 달에 좀 밀릴 것 같은데, 그때 밀려난다면, 코스피 2,700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부터 다시
사업 오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물가도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되고 경기 교육 기업이 개선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조금 1월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신 다음에 이경민 팀장이 말했는데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검증해 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수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요런 한번 바닥이 나온 다음에는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말할 정도로 무슨 근거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또 오늘처럼 좀 자료를 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힘드셨을 거고 지금도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뭐 시장을 2018년처럼 저희가 1년 내내 시장 안 되니까 무조건 파세요 그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큰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이렇게 대응하자. 왜? 솔직히 저도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죠. 3,300에서부터 3,000선이 초반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거를 저도 만회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고, 만회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때 흔들렸던 것을 여기서 좀 잘 지켜내고 다음 기회에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이때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8월달 9월달까지 했던 것보다 최근 한두 달 동안 했던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더 자료도 많이 보려고 그러고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러고 잘 안 봤던 기술적 지표도 보고 기술적 분석도 해보고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말 4월 초에 스트롱 바이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멀지 않은 시점에 스트롱 바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잘 지키는 것도 방어도 최선의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제가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번 스트롱 바이를 외칠 수 있도록 한번 타이밍을 잘 잡아보고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시고 잘 버티시는 것이 아마 롱런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좋은 뷰와 이제 좋은 거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은 1월에 네, 새로운 것을 담는 마음으로. 자, 이제 힘들었던 것은 이제 올해 말로 이렇게 털어내고 근데 주가는 좀 더 1월, 2월 달에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 12월 달까지 잘 대처를 하신다면 1월, 2월 달에 조정을 받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가시기 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큰 거를 기준했을 때 한 5개 섹터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반도체랑 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2차전지인데 섹터별로 한 번씩 코멘트만. 반도체 쪽. 반도체는 저는 내년 2022년 시장에 키를 주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한 부분도 기대할 부분도 많다는 거죠. 왜냐면은 반도체 이익 증가율이 지금 4%가 좀 안 돼요. 내년 2022년 이익 증가율이. 그런데 지난 3,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만 8%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역성장이에요. 그러면 역성장에 대한 걱정들이 시장에 좀 들어올 수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따라가지 말자. 직전 저점 테스트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때 잘 사시면 내년에는 좀 편할 수 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역성장이 됐다가 실적이 조금만 올라와도 플러스 성장이거든요. 또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는 2022년을 바라볼 때는 2017년의 향기가 조금 난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면서 시장이 막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잘 언제 살지 계속 지켜보면서 직전 저점 수준에 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셔도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반도체가 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섹터. 인터넷은 뭐 규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최근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저는 진전 저점이 깨진 시점부터는 조금씩 사셔도 된다. 근데 좀 길게 보시면서 사자.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규제 리스크라든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의 성장성이 좋은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는 산업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산업, 메타버스, 웹툰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당분간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동차 섹터. 자동차는 내년에 반도체와 함께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투탑인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 유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소비는 유럽 쪽에서 나올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미국 소비는 어땠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비는 쫙 잘 가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쫙 빠졌다가 쫙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전 수준은 훨씬 뛰어넘어 있거든요. 유럽 어떻냐? 쫙 가다가 쫙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미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줬잖아요. 유럽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왜? 유럽은 서로 합의하고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회복기금이라 그래서 네네. 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 기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집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유럽은 계속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계속 시달리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부서차까지 맞고 진정이 되고 펜트업, 그러니까 눌려있던 소비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회복기금까지 집행이 되게 된다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 유럽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올해 대비 2022년 수요 증가율이 22%예요. 유럽에서 무슨 차가 많이 팔리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이제 점유율이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이렇게 본다면 자동차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병목 현상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좀 흔들흔들하고 밀리고 눌리고 뭐 그런 그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또한 너무 서두르지 말자. 좀 충분히 싸진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유럽의 전기차 관련해는 그럼 2차 전지는요? 섹터. 좋죠. 좋죠.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대폭락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의 법안, 경기부양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육성 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밀리긴 했는데 저는 더 밀리면 좀 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의 전기차 성장이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좀 수혜를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으로 넘어가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는 한국 3사, 대형 3사, 거기에 파나소닉 4개밖에 없거든요. 네. 파나소닉은 지금 뭐 점유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 3사가 또 미국 쪽에서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하면 또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에요. 종목들이라서 좀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좋게 봐야 되는데 내년에 뭐 IPO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년 1월, 2월 지나서 충분히 싸졌을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는 뭐 소재가 좋냐, 세트 업체가 좋냐, 전 내년은 세트 업체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재는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렇죠. 세트 업체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계속적으로 억눌려 있었거든요. 미국 쪽, 유럽 쪽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면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 전기차 모멘텀이 좀 유입되게 된다면 세트 업체들이 한 번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년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2분기, 3분기, 4분기가 역성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그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자. 저는 내년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면 업종 전체로는 언더퍼폼, 비중을 줄이자라는 쪽이고요. 종목 대응은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케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에도 22년에도 제약바이오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올해 저는 팀장님과 김작가TV에서 처음 인사드린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올해 뭐 마지막 이제 이번 출연이 어쨌든 2021년에는 마지막 촬영이니까 연말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 좀 남겨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좋을 때는 잠시 그 다음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계속 그쪽으로 거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계기가 될 수 있다,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한두 달 투자하시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이제 5년, 10년 투자할 수 있는 스타일,
나만의 패턴, 나만의 기준들을 정하신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년 뒤, 10년 뒤에는 왜 그때는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의 내공을 쌓아가실 수 있는 시간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거치신다면 올 한 해, 특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조정 국면들이 굉장히 쓰고 아프지만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연말에는 현금을 들고 가야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마음 편하게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생각으로 1월 2월달 시장을 잘 대응을 하신다면 내년 연말에 2022년 연말에 다시 두둑하게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실까, 찾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의 도움. 그러니까 제가 좀 베어리시한 비유를 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버스를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10월 달에는 너무 급컵을 틀었어요. 또는 급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출렁이시고 흔들리시고 막 다치시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왜? 앞차가 멈춘 거를 보고선 급정을 했지만 사고는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아요. 다만 버스에 타셨던 분들이 내리시기도 하고 또 새롭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제가 버스 노선을 운전하는 한 최대한 사고가 안 나게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모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막 꽝꽝꽝 범벅화도 아니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불편하시더라도 뭐 꾸준히 한번 보시면서 이경민 팀장이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걔는 왜 10월 달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것들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선한 의도로서의 운전사 역할을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연말에 보면 항상 그 인간관계든 아니면 자기 1년 동안 했던 것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리하시죠. 정리를 해서 뭔가 좀 버리고 또 해야지. 네, 맞아요. 새로운 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도 새로운 해에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시장의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많은 상황에서 언제 올라 하는 것보다도 좀 일정 부분이라도 좀 줄이신 다음에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도 뭐 퇴직연금으로 ETF를 하지만 솔직히 저도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면 좀 감정적이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힘드신 게 있으면 여기 뭐 앞서 맨 앞장에 보면은 뭐 제 메일 주소랑 전화는 안 돼요. 네. 메일 주소랑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메일 주소 주셔도 뭐 저한테 항의 메일 보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 제가 다 답변 달아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제 뷰가 바뀌는 것을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거의 일주일에 월요일에는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 같다 계속 뷰를 말씀을 드리고 제 뷰가 바뀔 때는 좀 그쪽에 먼저 좀 언급을 드리고 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자료를 모두 링크를 드리니까요. 거기 와서 제가 어떤 생각인지를 좀 팔로우 하시면은 조금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씀대로 정리하신 분들에게 좀 내년에 좀 더 좋은 수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